네, 안녕하세요.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편집을 했었죠. 최근 한 며칠 정도 편집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제 장 후반부 들어가지고 사실 뭐 우진이나 뭐 BHI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해가지고 오늘 좀 괜찮지 않을까 사실 이런 기대감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. 이제 이 윤석열 이제 대통령 이제 폴란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아무튼 이제 원전 쪽과 관련된 앞으로 뭐 사업을 같이 뭐 잘 해보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시장에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좀 미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재료 소멸의 이슈로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도 원전 관련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. 결국에 하반기에는 정책주에 좀 주목을 하자.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대부분 이 수급이 반도체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외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수급 부재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이 주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터지면서 장대음봉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저는 계속 모아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선 우리 기술부터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은요. 자, 어제 장중에 이제 장 막판에 거의 한 5%까지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 좀 내려왔습니다. 하지만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요, 저는 더 사도 된다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, 만약에 생쇼가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은 저는 원전주 더 담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저희 수익률 경쟁 그 규칙상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원전 관련된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원전주를 다시 또 편입을 하려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결국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 테마잖아요. 근데 우선 1차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이 정상회담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 재료 소멸에 대한 부분들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 거래량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7월 11일 날 거래가 좀 터졌다가 지금 거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오늘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이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은 크게 터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수급 자체가 이 반도체 섹터로 워낙 강하게 좀 쏠리다 보니까 이 약간의 이런 매도세에도 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월봉을 좀 보여드리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뭐 다른 종목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월봉을 좀 보여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도 좀 부담 없는 자리에 있다.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이격이 좀 높아졌다라는 것만 좀 조심하면은 좀 우리가 올 하반기에 주목을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단기적으로 우선은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첫 번째 같은 경우에 결국에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합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야지 투심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웨스팅하우스의 사모펀드 최대 주주인데 지금 매각 그 일정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각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매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거나 뭐 이런 일정들이 조금 마무리된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소송 그 합의에 대한 부분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에 기대감이 하나가 있고요.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또 체코 관련해서 또 입찰 이슈가 있습니다. 또 그래서 뭐 입찰에 뭐 참여했다라는 또 이슈 부각 가능성 그게 한 9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0월 달에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국빈 답방을 합니다. 그게 이제 10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. 최근에 좀 이슈화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이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모멘텀이 좀 일정들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뭐 지금 보시면 우리 기술의 차트를 보시더라도요. 월봉 차트 한번 보시더라도 크게 올라간 게 없습니다. 지금 올라간 게 없고요. 이 기업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지금 올라간 게 사실 없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정책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전에 과거에 좀 부각받았던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 정도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도 원전 관련주 가지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우리기술이나 뭐 광명전기 그리고 막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편입을 했는데 다 똑같은 논리로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이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 사실 어제 시간에서 한 종목이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막판에 6시 딱 거래될 때
좀 물량이 나와가지고 이 MSC가 갑자기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지만 혹시나 또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대응할 수가 없었겠죠. 왜냐하면 갭으로 이렇게 맞아 버리니까 좀 대응하실 수는 없었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에 그 아스파탐 쪽 관련해가지고 발암물질 이런 지정 쪽 관련해가지고 재료 소멸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혹시나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다면은 지금은 손절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 아스파탐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발암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내려와 있지만 아직까지 이 종목을 손절하거나 지금 그런 시점은 아니고요. 사실 제가 11선 대응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시가로 이렇게 갭을 하락을 좀 맞다 보니까 뭐 지금은 굳이 이런 상황에서는 손절은 아니다.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천연 감미료 쪽에 대한 이런 뭐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슈 부각받을 때 만약 올라온다면은 그래도 한 7,200원에서 7,500원 정도 사이에서 좀 기술적 저항이 있으니까요. 그때 좀 정리하시는 관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.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1970원이고요. 종목명은 BHI입니다. BH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, 자, 오늘 조금은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. 자,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% 수익권으로 잡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갔었던 게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좀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수주를 한 이 웨스팅하우스의 이 발전에 이제 동사의 뭐 일부 부품이 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인데,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따내도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한테 분명히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번에 좀 같이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웨스팅하우스의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정권의 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좀 흐지부지 됐었다. 대신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폴란드 쪽 관련된 이 웨스팅하우스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부분들은 뭐 BHI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나라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게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수원 쪽 관련해가지고도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 쪽 관련된 이슈 부각될 때마다 좀 대장주 중에 후보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 원전 보조기기 쪽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. 그래서 올해 신한울 3, 4호기 이 수주 시작이고요. 또 앞으로 이제 이 폴란드 민간 수주 쪽, 우리나라도 이제 폴란드 민간 수주 쪽 관련해가지고 또 이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하반기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게다가 사우디, 아랍에미레이트, 체코와 같은 이런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후속 원전 수주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전 쪽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반기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게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이 보통 이제 2023년이면은 현 정권의 임기 집권 2년 차입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이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이 원전 관련돼 가지고 크게 뚜렷하게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하반기에 이 정책 모멘텀, 그러니까 즉 집권 2년 차의 정책주들이 보통 시장 수익률보다 아웃퍼폼하는 그런 과거의 흐름들이 좀 통계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자료는 없고요.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일단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BH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 좀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됐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탈원전 정책, 또 탈원전 폐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또 신규 건설 얘기 나와주고 있고 또 폴란드를 비롯한 또 중동 국가들의 원전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잭팟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BHI 같은 경우는 또 단기적으로 원전 섹터의 어떤 추가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. 사실
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이격이 좀 높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사실 큰 비중을 한 번에 담아가지고 매매할 종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대신 이격을 좁혀갔을 때 좀 이렇게 요거를 지금 최근에 발생했던 그 상한가 그 양봉을 좀 기준봉으로 삼으시고 약간의 한 3번 정도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이격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이라서 그 오이격을 좀 좁혀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수만 잘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려면은 결국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좀 합의가 좀 선제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최대 주주의 매각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좀 분위기가 하반기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가 뭐 된다 안 된다라고 접근하기보단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게 하반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2차 목표가는 13,500원이고요. 그리고 손절가는 9,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9,300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15% 넘어가기 때문에 9,350원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